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저는 로스팅 공장을 운영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창업을 하고 한 4, 5년 정도는 후블렌딩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선블렌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블렌딩으로 5년 볶았고 선블렌딩으로 5년 볶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각각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제 경험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맛을 생각할 거면요. 후블렌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을 확률이 높고요. 효율성을 생각할 거면요. 선블렌딩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 초기에는 뭐 특별히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데 후블렌딩으로 로스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제 디퍼 블렌드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옛날에 디퍼 블렌드 배합비가 브라질 40%, 콜롬비아 20%, 과테말라 20%, 그리고 인도네시아 20% 이렇게 배합을 했는데요. 디퍼 블렌드의 주문이 100kg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브라질을 40kg 로스팅하고 콜롬비아를 20kg 로스팅하고 과테말라 20kg 로스팅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20kg 로스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합비에 알맞게 블렌딩을 해서 이제 판매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각각 로스팅한 커피를요. 바로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배합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디퍼 블렌드 100kg만 주문 들어온 게 아니라 모던 블렌드 300kg도 같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또 모던 블렌드에 필요한 재료들도 계속 모아둬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얘네들을 가지고 또 배합을 해야 되는데 배합하려면은 또 배합통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공간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장을 기준으로 하면요. 제 생산량은 이제 월에 한 1톤 정도를 생산했었는데 당시에 근데 공간은 로스팅 룸만 거의 25평이었어요. 사실 1톤의 원두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원두는 아닌데 근데 25평이라고 하는 공간은 꽤 넓은 공간이거든요. 실제 그 정도 공간은 있어야지 이제 후블렌딩을 해가지고 1톤의 원두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블렌딩의 첫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얘네들을 이제 원료통에다가 뭐 10kg든 20kg든 이렇게 미리 계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량한 커피를 또 믹스해야 되잖아요. 섞어야 됩니다. 이걸 믹스하는 거를 사람이 손으로 할 수는 없고 결국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후블렌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스터기에 있는 믹서를 사용해 가지고 배합을 합니다. 6kg짜리 로스터기라고 하면요 보통 한 8kg에서 정말 꽉 채워서 한 10kg 정도 배합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배합을 할 때도요 로스팅이 다 끝나고 배합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택배 시간을 맞추려고 하면요 이 로스팅이 진행되는 와중에 배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볶고 있는 콩이 배출되기 전에 이 배합된 콩을 또 빨리 다 빼야 되는데 이게 한순간 방심을 하면요 큰 실수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전용 배합기를 사야 되는데 이 전용 배합기라고 하는 게 식품용으로 나오는 게 보통 저렴한 게 거의 100만 원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후블렌딩이라고 하는 배합을 위해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이 노동력인데요. 브라질 4kg 계량하고 콜롬비아 2kg 계량하고 과테말라 2kg 계량하고 인도네시아 2kg 계량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원료통 들어가지고 배합기에 믹스하려면은 사람의 체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배합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 설비 제대로 다 갖추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요 후블렌딩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후블렌딩의 큰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장점은 역시나 맛이 좋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후블렌딩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선블렌딩보다 커피 맛이 좋냐 그런 거는 아닌데 후블렌딩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그에 알맞게 로스팅하고 그에 알맞게 배합했을 때 그 가치를 최대화 시키면요 그때 선블렌딩보다 후블렌딩의 커피 맛이 더 낫다는 얘기고요. 후블렌딩의 커피 맛이 좋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역시나
각각의 생두에 알맞는 로스팅 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생두라고 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수분 양도 다르고 스크린 사이즈도 다르고, 그리고 로스팅 했을 때 맛이 잘 나오는 포인트가 미세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을 선블렌딩 한다 그러면요, 통일된 투입 온도, 통일된 화력, 통일된 배출 온도, 이렇게 모두 다 하나로 통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후블렌딩 한다 그러면요, 각각의 생두에 알맞게 이제 퍼스널 로스팅을 할 수 있으니까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통일된 배전도는 다 비슷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그트론 넘버를 기준으로 친다고 하면요, 뭐 52 평균이다 라고 하면요, 조금 약하게 볶는다 쳐도 뭐 한 52에서 한 55 정도로 맞춰야 되고, 조금 강하게 볶는다고 해도 한 47에서 한 최대 45 이 정도의 차이를 줘야지, 만약에 얘는 약하게 볶았을 때 맛이 잘 나오는 커피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메인이 50인데 얘 하나만 특별하게 뭐 70으로 로스팅한다, 이제 추출하는 바리스타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블렌딩을 한다고 해가지고 배전도의 차이를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 디테일하게 조금씩 차이를 한번 줘보세요. 그래도 이 조금의 차이가 실제 커피 맛에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반대의 개념인 선블렌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블렌딩은 필요한 생두를 미리미리 블렌딩 해가지고 로스팅을 하는데요, 당연히 자동으로 로스터기 드럼 속에서 배합이 골고루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뜨거운 원두를 배출하게 되면은 쿨링 믹서에서 얘네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또 2차적으로 배합이 됩니다. 단순하게 콩이 골고루 섞이는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후블렌딩보다는 선블렌딩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된 커피가 나오면요, 이 커피를 바로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요, 로스팅을 하는 와중에도 내포장과 외포장을 마무리해서 택배를 출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 동일한 로스터기, 동일한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선블렌딩과 후블렌딩을 각각 생산을 하면요, 압도적으로 선블렌딩의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노동의 강도도 선블렌딩 쪽이 훨씬 더 적고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양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5평 되는 공간에서 한 1톤 정도의 원두를 생산했다고 했잖아요. 동일하게 한 1톤 정도의 원두를 생산하는 선블렌딩 업체였는데, 공간은 한 3평? 많아봤자 한 5평 되는 공간에서 그 많은 양의 원두를 생산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후블렌딩을 하는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선블렌딩 한다 그러면요, 당연히 좁아서 불편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불가능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이번 이야기도 딱 얘기만 들으면요, 아, 선블렌딩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좋구나, 무조건 선블렌딩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역시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후블렌딩 커피보다 선블렌딩 커피의 맛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창업하고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제 후블렌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선블렌딩으로 넘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 노동의 강도가 너무 힘이 들었고,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조금 문제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 할수록 거래처가 계속 늘어나고 이제 규모가 커졌는데, 후블렌딩으로는 생산할 수 있는 양의 리미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리미트를 해제하려고 하면은 선블렌딩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 선블렌딩으로 넘어가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동일 조건 하에서 선블렌딩으로 넘어갔을 때 맛이 떨어지는 폭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후블렌딩을 했을 때 커피 맛보다 더 훌륭하게 선블렌딩으로 성공적으로 넘어갔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방법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블렌딩을 했을 때 당시에는요, 저희 커피의 100%가 모두 커머셜 등급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블렌딩과 후블렌딩의 맛의 차이가 이만큼 발생한다 그러면요, 이만한 가치만큼
더 좋은 생두에 투자를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생두의 등급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커피 맛이 좋아지는데 일정 부분 생두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후블렌딩의 커피 맛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조금 더 투자를 하다 보면은 선블렌딩의 커피 맛을 뛰어넘는 순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요, 이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두의 배합비도 완전히 바꿔버렸었는데요. 왜 배합비를 바꿨냐면요, 생두의 스크린 사이즈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전에 배합비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 40%가 들어가는데 이게 다른 생두들에 비해서는 생두가 굉장히 조금 약한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생두의 전체 퀄리티를 전부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배합비를 새롭게 조정하니까 좋은 커피 맛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생두의 원가가 올라가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예전에 커머셜 등급의 생두를 사용하다가 생두의 등급을 선블렌딩에 맞춰가지고 올리니까 원가가 3,000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블렌딩으로 넘어간 이유는요, 생산성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3,000원을 잃기는 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거래처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큰 순수익을 남기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따지고 보면은 선블렌딩을 하면은 적은 인력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해를 복구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선블렌딩을 하던 후블렌딩을 하던 맛있게 볶아서 합리적인 가격에 잘 판 사람이 제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쾌빠!